네, 미래한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미래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입니다. 네, 이번 후 저희 그 미래한국이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제목이 파괴 카운트다운 주 52시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저희가 그 커버 스토리 다룬 이야기가 주 52시간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 52시간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했다가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자영업자분들의 이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유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예를 하기로 했는데 이 유예라는 것이 이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저항이 반발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커버 스토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주 51시간 이 근로제한은 유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주 52시간 근로제한은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적용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대한상의의 그 조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의 고용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24%가 여전히 주 52시간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지키지 않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 지금 오다를 받아놓고 그 납품 기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걸 맞추지 못하면 클레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일시키는 거 아니고 거기에 초과 수당과 이런 거를 지불하죠. 하지만 주 52시간을 딱 묶어놓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도 그 52시간 넘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수출 계약을 해놓고 그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클레임에 걸려서 위약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대기업의 24%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52시간 근로제한을 만약에 중소기업에다 적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미래한국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소기업 연구원이 중소기업 노민선 박사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이거를 중소기업에 적용할 경우에 12만 3천 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종사자 1인당 월 평균 33만 4천 원의 임금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요, 여러분 그 자본 투자가 고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개 대기업에 비해서 좀 열악한 그 작업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죠. 노동 생산이 떨어지면 같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중소기업이 일을 많이 하게, 오래 하게 되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여기를 52시간을 묶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력을 그만큼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규 인력을. 교대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교대 시간을 이용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돼서 중소기업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임금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낮추고 대신에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드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근로자,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 이걸 계산하면 국가 전체로는 얼마만한 손실이 오느냐. 자, 이거는 중소기업 연구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4차 산업을 연구하는 그 아주 권위 있는 그 영국 싱크탱크가 있어요. 이게 파이터치 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4차 산업들, 정보통신, 융합, 이걸 주로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대기업들이 연구용을 많이 맡겨요. 믿을만 하겠죠? 이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나온 그 김재현 연구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51시간 근무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GDP, 우리나라 실질 GDP의 약 10.7조 원이 줄어든다. 10.7조 원.
고용은 약 40.3만 명이 줄어들고 임금 소득은 약 5조 6천억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야당이나 이런 데 무슨 편들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주 50일 시간을 적으면 7.7만 개의 기업이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주 52시간 근로제한을 하면 안 되는 우리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시간 되게 깁니다. OECD 국가로 치면요, 아마 세계 한 5위 안에 들 거예요. 노동시간 긴 걸로. 자, 그래서 흔히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 봐라. 이런 나라들은 근로자들이 적게 일하고도 높은 임금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나라들의 근로자들이 적게 일하고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노동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왜 노동 생산성이 높으냐? 자본이 고도화 투자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본이 고도화 투자되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30년 전에 남대문시장에 가시면 지게꾼들이 있었어요. 지게꾼들. 자, 오늘날 보면 지게꾼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게꾼이 없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딜리전트라고 해서 오토바이나 이런 비클로 짐을 나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과거에 지게꾼이었어요. 자, 이분들은 과거 지게와는 다르게 오토바이나 비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함으로써 생산성이 그만큼 더 높습니다.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짐들을 나르고 더 멀리 나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기계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이 투자됐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날의 딜리전트 옛날 지게꾼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노동도 그만큼 편해지고 노동시간도 그만큼 짧아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자본이 고도화 투자가 되어서 우리가 일하는 환경에 노동자들이 쉽게 일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작업하실 때 보시면 386 옛날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보다 1기가 램짜리 또는 5기가 램짜리, 8기가 램짜리 성능 좋은 컴퓨터 일하는 게 일을 더 훨씬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산성 높아지고. 이와 같이 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자본이 고도화되어야만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임금소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기업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되겠죠, 정부가. 그렇죠?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대기업으로 가게끔 이렇게 유도해 줘야만 그만큼 고용도 많이 일어나고 임금도 많이 일어나고 노동시간도 짧아지고 노동소득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일 때는 거의 한 300가지 정도의 혜택이 있어요. 그러다가 대기업이 되는 순간에 이 혜택은 다 사라지고 대신에 한 500여 가지의 규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중소기업일 때 이거를 투자를 더해서 더 키울 수 있음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키워서 대기업이 되면 중견기업이 되면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가 늘어나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는 요 기준선 밑에 그 밑에 바글바글 모여 있는 겁니다. 바글바글 안 크려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나오지 않으면 고용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을 더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2의 삼성, 제2의 현대가 나오도록 해야지. 그 중소기업 조그만 중소기업들만 보호하고 대기업을 다 규제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일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본 투자를 안 하니까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저녁 있는 삶,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저녁 있는 삶이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있습니까? 없어요. 더블잡 뛰어야 됩니다. 그죠? 낮에 일하고 밤에는 뭐 하세요? 대리운전 하세요. 왜? 소득을, 그 전에 줄어든 소득을 보상해야 되니까. 저녁이 있는 시간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삶이 더 피곤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께서 주 52시간에 그 영향을 받을 때 더 심화가 되는 이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주 52시간 근로규제는 근로자들에게 저녁인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더 피곤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근로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